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보면 이론이 굉장히 또 어렵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씩대로 공부를 했을 것인데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 핵심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원격 책임설 하나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 구성 요건 이론이다 그러면 나올 것만 여러분들 하시면 혼란스럽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을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 2시간, 오늘 4시간인데 2시간에 여러분들 포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처음에는 나머지 이렇게 범죄 종류하고, 그 다음에 처벌 규정하고 이론을 끝내는 걸로 여러분들 합시다. 머리 두 번째, 처음에는 좀 시키는 쪽으로 할게요. 그 이제 범죄의 종류가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죄의 종류는 바로 단타로 때려버리기 때문에 암기가 안 돼 있다? 그럼 틀려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힌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봐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범죄 정리하고요. 남은 이론은 제가 바로바로 해드릴게요. 자, 거기에 8번부터 계속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상적 위헌범이 있고 구체적 위헌범이 있고 그런데요. 신분범 목적범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간단히 해드릴게요. 시험만 맞도록 이렇게. 그 대신 전부 다. 자, 그 대신 이제 먼저 이 이론 하기 전에 판례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례. 이 판례는 하나 해봅시다. 판례. 자, 농사꾼, 직계인, 내상인은 힘이 장사이면서 이렇게 정직하다, 이렇게 해볼까요? 정직하다. 이건 판례입니다. 말 그대로 이 판례는 암기하지 않는 한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뭔지. 농지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일단 판례 먼저 해야 됩니다. 농지법 위반입니다. 이 농지법 위반은 뭐예요? 계속범입니다. 여러분들 농지는 너는 농사만 지어야 돼요. 근데 거기다 형질 변경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 주차장을 설치했다? 창고를 여러분들 건축했다? 그럼 농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창고로 주차장을 설치했다? 그러면 일단 농지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논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럼 언제까지 법익 침해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원상회복할 때까지. 논으로 다시 태어날 때까지. 그래서 계속범, 이렇게 암기를 하십시오. 농지법 위반은 계속범이다. 언제까지? 원상회복될 때까지.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직무? 다 판례입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말이죠.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때 바로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안 하는 것이잖아요. 부작위범이잖아요. 그래서 안 할 때는 계속 위법성 상태가 계속돼 버립니다. 그래서 직무유기죄도 계속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잘 나오죠. 이건 뭐예요? 내란죄. 그래요. 이건 전합판례입니다. 전원합체 판례예요. 내란죄는 상태범입니다. 그거 여러분, 어느 이 판례가, 전원합체 판례가 겁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재산범죄에서는 계속 막 전원합체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명의신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전원합체가 있다 딱 보다가 이건 시험 문제. 시험을 가르쳐주네? 그래야 돼요. 1년에 전원합체 판례 몇 건 안 나와요. 그럼 무조건 문제를 주는 겁니다. 자, 내란죄 상태범 전원합체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장사법이에요. 묘지법. 여러분, 묘지 함부로 설치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만약에
관청에 허가 없이 묘지를 설치했다. 처벌됩니다. 뭔 법이에요? 장사법.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바로 즉시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허가 없이 묘지 있죠? 이렇게 봉분. 우리가 봉분이라고 하고 평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묘지를 만들려고 부지를 조성을 했다. 그러면 바로 기수입니다. 즉시범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판례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묘지 설치는 부지 조성이 완료될 때 기수다. 그렇게 가야죠. 그거 종료돼 버립니다. 즉시범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 또 뭐 있는가요? 정당법 위반이다. 이거는 상경입니다. 여러분 상경이 뭐예요? 상상적 경합입니다. 여러분 경찰 시험 합격해가지고 임용됐죠? 그 정당에 가입하면 여러분 제가 2개입니다. 정당법 위반에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상상적 경합. 가입과 즉시 완성돼 버립니다. 즉시. 지방공무원이다. 그럼 정당법 위반죄와 지방공무원법 위반죄의 상경. 그리 되는 거죠. 다만 내가 경찰 공무원 임용되기 전에 정당에 가입됐다. 그럼 내가 합격했죠. 유지됐죠. 답 무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무원이 된 후에 가입돼야 범죄가 되는 거예요. 유지는 답 무죄, 가입은 유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일단 판례를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법조문 이론이 나왔다. 그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판례는 어쩔 수 없어요. 보면 맞고 안 보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안 돼버리는 거죠. 뒤통수 때려버리는 판례가 많기 때문에. 자, 범죄 종류 간단하게 한번 쳐봅시다. 첫 번째, 고동범과 결과범. 일반범, 신분범, 자수범 그래요. 세 번째는요, 침해범과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 목적범, 경향범, 표현범 필요 없어요. 자, 여기서 시험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만 하면 돼요. 인과관계가 필요한가라는 거죠. 이건 필요해요. 행위가 있으면 결과까지 나와요. 이건 필요 없어요.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는 범죄, 그럼 결과만 찍어버리는 거지. 거동범은 행위만 하면 기수입니다. 자, 너 이리 와. 신분범 시험 나올 수 있어요. 이혼범 나옵니다. 계속범이 있고요. 자, 이 정도만 작고 굵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신분범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시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일물 보면서 10번 신분범 봐보겠습니다. 자, 반드시 암기하십시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이제 공부를 많이 했겠지만 참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이 진정하고 부진정이 들어간 거 만만치 않아요. 진정 신분범, 부진정 신분범, 진정 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 진정 결과적 가중범, 부진정 결과적, 이 세 개는 나올 수 있어요. 돌아버려요. 근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신분범도 2개예요. 시작. 진정, 부진정 그래요. 자, 진정 보겠습니다. 진정은 말 그대로 뭐예요? 만이에요. 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신분 있는 자만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난 몰랐네. 진정 많이 해요. 그래서 신분 있는 자만 저지를 수 있어요. 없으면은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구성적 신분. 그래요. 지금은 출제 안 돼요. 우리 경찰직 시험에서 구성적 신분 했던 얘들 다 틀려버렸어요. 이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반드시 이 말이에요. 반드시 신분 있는 자만 저지른 것이 진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1번, 2번은 체크를 해놓고요. 업무상 업무가 이거 있네? 또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횡령죄, 배임죄예요. 횡령죄는 진정신분범이에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에요. 배임죄는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만이에요. 수뢰죄는요, 공무원 또는 중개인만. 공무원만 틀려요. 중개인도 이렇게 들어가요. 허인단 사선죄 그러죠. 의사, 한의사, 치과사, 조산사 4명만 이렇게 들어가게. 알겠죠? 나머지 한번 봐보시고. 자, 부진정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제 진정은 다 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놈만 주워 패는 거예요. 자, 부진정 신분범은 뭐예요? 신분 때문에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가감적 신분 그래요. 신분 때문에 형이 무겁거나 가벼운 것은 영아뿐이 없어요. 영아. 나머지는 다 뭐예요? 가중이에요. 시작. 전속, 영아, 업무, 상습. 찍어야 돼요. 대가리 보고. 전속, 영아, 업무, 상습. 그리고 판례가 하나 있어요. 목적 동글글했어요. 이등죄보다도 뭐 해야 할 목적, 뭐의 이등죄가 형이 2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판례는 목적도 신분으로 봐요. 목적도. 이게 판례입니다. 그 5개 오셔야 돼요. 물론 이론도 있습니다만 이론은 그냥 패스하셔도 돼. 이 정도만. 자, 시작. 부진정 신분범. 신분 때문에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된다 해서 가감적 신분 그래요. 전속, 영아, 업무, 상습. 뭐예요? 목적.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어요. 업무자 들어가면서 아닌 것 둘 그래요. 이건 뭐예요? 업무상 비밀누설, 업무상 과세작물죄 2개. 이건 진정입니다. 아시겠죠? 이따 다시 한번 기회할 기회예요. 과실을 보면서. 넘어가셔도 돼요. 목적범 먼저 볼게요. 목적범 있는 거. 목적범. 이 목적범은요. 뭔 말? 목적으로 이렇게. 법 조문에 반드시 나와야 돼요. 뭔 말? 목적으로. 법 조문 보고 뭔 뭐 할? 목적으로. 그래. 그럼 이걸 어떻게 다 선생님 외울까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강론 공부 다 이제 하셔도 어려워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2번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거 배우셨죠? 사회적 법익에 공공 신용에 관한 범죄가 4개가 있거든요. 4개가. 이런 것은 다 세트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통화에 관한 죄. 2번째는요, 유가증권. 여러분 틀려버립니다. 유가증권 및 우표 인지에 관한 죄. 이게 시험 더 잘 나와요. 이게 같은 장에 나오거든요. 유가증권 및 우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보호주의 있지 않습니까? 5조 여러분들 알잖아요. 5조. 애국인은 국외범 어떻게 외우셨어요? 내외 기통 유문인 이렇게 외우잖아요. 예, 내외 기. 국교 그럼 틀려버리기 때문에 국기 때문에 기로 외우셔야 돼요. 예, 내외 기통 유문인 그러죠. 그러면 5조가 적용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U자를 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틀려버려요. 시험에 5조가 적용되는 거 어떤 거 내겠어요? 출제요는 여기 치는데.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5조에서 보호주의가 적용되는 거 그럼 여러분 유가증권이 없는 거야. 그럼 뭐지? 예, 요거예요. 우표 인지에 관한 죄, 애국인은 900원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끝을 외우셔야 되고 국교를 외우시면 안 돼요. 국기로 외우셔야 돼요. 내외 기통
유문인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문서에 관한 죄예요. 그 다음에 인장에 관한 죄.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이 네 가지를 묶어서 공부가 들어가야 돼요. 통화, 유가증권 및 우표 인재에 관한 죄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서에 관한 죄, 인장에 관한 죄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목적범에서 보겠습니다. 통화, 위조변조죄,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우편지, 위조변조죄, 문서 이것 다 뭐예요? 행사할 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위조변조죄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위조변조죄는 무조건 목적범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봐보세요. 꺽쇠 표시. 자, 여기 행사죄 아닙니다. 유가증권 행사죄 아니에요. 그 밑에 행사죄는 아니에요. 아, 지금 행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뭔 행사할 목적 가지고 행사해요. 그래서 목적법 모르겠네. 그럼 행사죄 찍어 그래야 돼요. 행사죄. 그 부정행사죄도 찍어도 돼요. 행사죄하고 부정행사죄하고는 전혀 다른 범죄입니다. 행사죄는 부진정 문서인 거예요. 이조 변제된 거. 부정행사죄는 진짜입니다. 진짜. 그 점이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뒤에 행사 들어가면 싸가니에요. 알겠지? 다만 수입 수출죄는 이어요. 수입 수출. 왜?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수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만 잘하십시오. 아시겠죠? 모르고 쓰면 이제 아닌 것을 외우십시오. 아닌 것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목적범은 진정, 부진정 구별하지 마세요. 그렇게 나온 시험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진정, 부진정은 어디서 나눠요? 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 진정 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 진정 결과적 가중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이것만 하면 돼요. 나중에 뭐 진정 공무원범죄 필요 없어요. 이 세 개 정도면 돼요.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자, 계속범 들어가 볼게요. 자, 계속범은요, 이렇게 실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8번입니다.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즉시범, 상태범은요, 기수 시점하고 같아요. 그런데 계속범은 틀려버려요, 이렇게. 기수 시점하고 종료 시점하고 이렇게 틀려버려요. 여기하고 여기가 전혀 다른 범죄. 이게 계속. 자, 주거 침입죄에서 주거 침입죄. 기수 시점은 언제야? 침입 시야. 종료 시점은요, 퇴거 시야. 이렇게. 그래서 침입 때부터서 법익 침해 상태가 나올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가 을의 집이에요. 알겠죠? 을이 집인데 이 을이 애국의 교포예요. 그 대한민국에다 집 사놓고 이제 6년 후에 돌아와요. 6년 후에 돌아오고. 그 사실을 알고 갑이 침입한 거예요. 아, 을이 6년 후에 돌아오는데 그럼 몇 년간은 살 수 있어? 5년. 그래가지고 갑이 여기서 침입한 거죠. 그 언제 나왔느냐? 5년 5개월째 퇴거를 해요. 원래 주거침입죄 공소시효가 몇 년이야? 5년이에요. 만약에 이 시점으로 본다면 갑은 처벌 못 해버려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언제부터냐? 종료시부터 5년을 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범 공소시효 기산점은 찍어 종료시 이래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요, 여기. 이게 실익입니다.
즉시범하고 상태범이면 똑같지만 이게 종료시.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계속범은 이 법 상태가 계속되는 도중에 정당방위하고 가능합니다. 계속범은. 어디서의 감금죄. 감금죄 공소시효는 얼마냐? 그럼 10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채무자에 갖고 빚을 못 갚은다고 감금당했다라는 거죠. 호텔에 여러분 감금당했습니다. 그러면 감금범은 감금 후에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기수예요. 감금죄도 미수가 있습니다. 체포죄도 미수가 있고요. 이제 체포 벗어나기 어려웠다. 일시적인 체포, 일시적인 감금은 미수인 거예요. 이제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그러면 감금죄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얘를 석방시해요. 뭐라고? 석방시. 그래서 여러분도 호텔에 감금돼 있다. 그러면 감금자를 갖다가 주전자로 때려서 내가 도망갔다라는 거죠. 상해죄 대외 안 돼요. 안 됩니다. 정당방위입니다. 왜? 감금 위법 상태 계속되니 하세요. 호텔 창문 깨고 도망가세요. 그럼 호텔 타인의 재물이잖아요. 손괴죄 대외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긴급 피난이에요. 내 생명이 우월하기 때문에 유리창 끝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범은 법익 침해 상태 계속될 때 하세요. 정당방위 긴급 피난. 마지막으로 공범 성립이 가능해요. 갑이 감금을 한 거예요, 을을. 그런데 갑이 혼자서 감시가 어려우니까 야, 친구야, A야, 와봐. 뭐요? 내가 을을 감금했는데 네가 교대로 좀 감금해줘. 그러면 그 애는 공동정범이 돼버리고 공범이 돼버립니다. 공범이. 그러니까 아직 감금 상태가 석방이 되지 않는 한 그때는 공범이 됩니다. 범죄자는. 셋 실익입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자, 이제 추상적 위헌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대신 시험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침해범은 대부분은 범죄예요. 법익 침해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위헌범은요, 그 전 단계에서 처벌이 되어버린 거죠. 위헌만으로. 그렇게. 다만 위헌범은 두 개입니다. 추상적이요, 구체적이요. 요게.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 뭐 있습니까? 그 밑에 추상적 위헌범 특징. 고시라면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경찰 시험 나 모르겠네요. 그 대신 간단하게 내가 먹여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어려워요 이게. 근데 어려우면 또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총론에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강론에 가는 모든 죄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시렵니까? 여기서 해서 강론을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헌범도 추가 있고 두 번째 구체적 위헌범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상적 이렇게. 자, 이것은 고의가 한 개만 오케이입니다. 고의 한 개만 있으면 돼요. 인식 한 개만. 그런데 여기는 구체적이잖아요.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의가 두 개가 있어야 돼. 하나 있고 하나 고의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이죠. 그럼 구체적 위헌범은 어떻게 나와요? 법조문 보면 나와요. 법조문. 뭐뭐서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이렇게. 반드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법 조문 보면 알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봐봅시다. 현주 건조물 방화제가 있고 추예요. 그리고 구체적 이혼 범위에는 뭐 있어요? 중자 붙은 범죄하고 자구, 예, 세 개만 해놓읍시다, 여러분들. 일반 물건, 방화제. 이 정도는 해놔야 됩니다. 타인 소유, 자기 소유. 이렇게. 그리고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제. 최소한 이 정도는 합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구체적 이혼범, 그러면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것이 뭐예요, 이거예요? 불러봐, 시작. 자구, 이거 하나라도 해야 돼요. 자구,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제. 이 정도는. 자구. 그리고 일반 물건 방화제는 타인 것이든 자기 것이든 다 구체적입니다. 그러면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제. 여기가 다 돼 있어요. 여기가 다 나머지 방화제.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끝낼게요. 현주 건조물 방화제는 추상적 이혼만으로 돼요. 그럼 뭐예요? 소예의 고의, 방화의 고의로 족하다는 거죠.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충분하다. 한 개. 그러니까 현주 건조물 방화제는 거의 하나만 쓰면 돼. 나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데 나 불 질러볼게. 그리고 질르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필요 없어요. 아, 그 사람은 생명이 뭐 어쩐다든지 뭐 마을 사람들 필요 없어요. 나 사람이 있구나 하고 인식하고, 소외라는 말은 뭐 말이에요? 불 질러보겠다라는 인식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이 나와야 됐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대신 중자 붙은 범죄에서 한 개는 빼고, 한 개 빼고. 한 개가 뭘까요? 중. 체포? 큰일 나버려요, 이거. 중체포감금죄는 위험업밭이 안 나와요. 중상해죄 있지요? 중손괴죄 있지요? 중유기죄, 중강요죄는 생명에 대한 위험발생 나와요. 생명에 대한. 그 손괴죄는 신체까지 나와요, 하나 더. 생명 신체에 있는 것은 손괴죄 하나뿐이에요. 중손괴죄. 그런데 중체포감금죄는 이거 아니에요. 구체적 위험범 아니에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아니에요. 왜? 이것은 체포 감금 후에 가혹한 행위가 나와요. 이것이 시험에 나와요, 실제. 이렇게. 강론에서는. 가혹한 행위. 그러니까 체포 감금해놓고 두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으로 가는 거죠. 형이 더 무거워요. 너 비대한 갚어 하고 중으로 가는 거예요. 먹을 거 안 주는 거예요. 자,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그러면 요것은 뭐예요?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는 소의 고의 뿐만 아니라 뭐까지 있어야 돼? 공공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해요. 이러면 답이에요. 시험 문제 하나 내볼게요. 실제 곳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는 소의 고의뿐만 아니라 공공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 OX? 큰일 나버려. 이건 추상적인데. 또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는 소의 고의로 족하다. 틀려버립니다. 이건 구니까 자구. 그래서 여기는 고의가 하나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론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위험의 발생이 구속요건 요소냐? 불러. 구체적 위험범. 위험 발생 입증해야 되냐? 구체적 위험범. 위험 인식 시한 위험 나오면 무조건 구체적 위험범 찍어버려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아시겠죠? 예. 이게 이제 어렵게 나왔을 때 문제고요. 안 나오면 나도 미안해 버려요. 괜히 공부했어. 그 대신 그 요 놈 잡고 가야 돼. 한 놈만. 그래서 구체적 위험범의 경우에는 위험의 발생이 구속요건 요소예요.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라고. 이런 거죠. 그리고 검사는 위험 입증해야 돼요. 입증해야 된답니다. 법조문에 위험 발생이 있고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 버려야 돼요. 이것을. 이건 위험 하나만 나 가질래. 그래서 본래 요구이 있고 위험에 대한 인식 하나. 그게 구체적 현실적인 거예요. 그럼 이 추상적 위험범 뭐예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추상적만 가지고 범죄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일 빨리 범죄가 돼버려요. 제일 빨리. 그래서 여기는 장단점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 특징 봐보세요. 장점은 뭐예요? 예방적 측면에서는 좋아요. 예방. 무조건 다 잡아들여버리니까. 추상적 위험만으로. 거기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3번에 확대, 동글뱅이. 책임원칙 반한다, 동글뱅이. 그게 비판입니다. 야, 그 법익 침해 전 단계에서 다 처벌해버리네. 그럼 처벌된 사람이 확대되겠죠, 확대. 그러니까 자기 책임원칙이 반하잖아요. 책임 없는 거 그냥 싹 집어넣어버려요. 그 대신 좋은 것은 뭐니? 범죄 예방에서는 허벌나게 좋아버려요. 장점이에요. 다 잡아버려요. 야, 추상적 위험만 너 일로 와. 다 잡아. 가. 그러니까 범죄 예방은 좋겠죠. 그러나 처벌된 사람이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처벌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지. 자, 이 정도는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자 나오면은 구예요, 추예요? 구. 찍어버리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범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벌 규정 한번 봐볼게요. 13번. 과실범 처벌 규정 한번 하겠습니다. 과실범 처벌 규정은요, 이것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거죠. 실, 포, 가, 일, 교, 치, 장, 그래요. 자, 4개 끊으셔야 돼요. 실폭가일, 교치장, 그래요. 7개뿐이 없네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실은 뭐야? 실화죄. 왜 여러분들 이걸 알으셔야 되냐면, 강론에서도 죄가 나올 때 이거 있어 없어 이렇게 출제돼 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틀려버립니다. 문제가. 사소한 것 갖고 틀린다니까요. 그래서 총론에서만 이게 다룬 게 아니라 오히려 강론에서 이거 있다 없다 해버리면 돌아버린다고 박스에 들어가 버립니다. 자, 실화죄예요. 여러분들 고의로 불질르면 뭐예요? 방화? 그래요, 방화. 과실로 불리면은 실화? 그래요, 과실. 실화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다 과실이에요. 불러보세요. 여기가 이제 시험이에요. 폭발성 물건 파열죄, 그래요. 그럼 이게 왜 시험에 나올까요? 폭발물 큰일 나버립니다. 대형 사고 쳐버리지 마세요. 예. 폭발성 물건 파열죄가 가설범이 있습니다. 이게 고압가스, LPG 가스 뭐 이런 것들. 그럼 폭발물은 뭐예요? 폭발물은 슈루탄, 수류탄 이렇죠. 다이나마이트 이런 거 이렇게. 이거는 과실범 없어요. 여러분들 이 판례 하나 할 거예요. 폭발성 물건 파열죄, 과실. 불쌍한 임차인 사건 아시죠, 여러분들? 불쌍한 임차인 사건. 임차인이 세입자가 이사를 가요. 그런데 자기 돈으로 설치한 코크 있죠? 잠금 밸브. 그건 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범배 LPG 통해서 가스가 지금 다 들어왔을 거 아니야, 지금. 그러고 이삿짐 하다가 그냥 담배 피려고 나이트 했더니 다 날아가 버려. 하나 터지니까 다 날아가 버려. 그래서 주위에 5-6명 죽어버리고 여러 명이 그 5천 원 아끼려고 뭘로 처벌됐어? 과실 폭발성 물건 파일죄로 처벌했고요. 또 뭘로 처벌했어? 과실 치사상죄로 처벌했어요. 2개로 처벌됩니다. 불쌍한 임차인 사건. 과실 폭발성 물건 파일죄 인과관계 있어요. 과실범 돼요. 그 다음에 가스, 전기 등 이렇게 방류죄, 공급방해죄. 그 다음에 과실 일수죄. 일수는 뭐예요? 넘긴다, 넘길 일. 수는요, 물수예요, 물수. 이렇게. 그럼 불냈다, 그러면 방화죄. 물을 넘겨가지고 생명신체, 재산해를 가져왔어? 그럼 일수, 그래. 이렇게 일수 찍으러 다닌 거 아니에요. 일수. 넘길 일. 뚝을 터가지고 그냥 막을 잠기게. 일수. 일수. 그 다음에 교통, 방해죄. 과실치사상죄, 작물죄. 이렇게. 자, 실폭가일 교정. 그러면 여러분도 이 2개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과실범도요. 과실범도 일반 과실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상 충과실은 항상 따라가요. 바늘과실입니다. 여기만 잘 보시면 돼요. 일수죄 여기는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작물죄 여기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불러볼게요. 업무상 과실 작물 취득죄는 가중적 구속요건이다. OX. 일반 과실범이 없는데 어떻게 형이 가중돼? 그래서 가중돼. 그럼 뭐요? 이건 기본범죄예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 작물죄에서 일반 과실은 없어요. 우리 만약에 일반인들이 작물죄가 된다. 그러면 당근마켓에서 물건 사면 여러분 다 과실범 돼볼 수 있어요. 물어봐야 돼. 확인해 봐야 돼. 너 훔친 거 아니니? 너 어디서 갖고 왔니? 그래. 끝나고. 이거 진정신분범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업무상 비밀누수죄. 업무상 과실상죄. 진정신분범. 그럼 누구만 저지를 수 있어? 몰라봐. 전당포? 업주. 고물상? 업주. 금은방? 업주. 이 사람들 장부 써야 돼. 안 썼다. 실수했다. 그럼 업무상 과실, 작물 취득이 될 수도 있고 보관이 될 수도 있고 다 돼. 이 2개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업무상 과실 때문에 업무상 과실로 형이 중한 거 아닌 거 그럼 2개 찍으셔야 돼. 일수죄는 애초부터 없어. 애초부터. 작물죄는 일반이 없으니까 이게 가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머지 5개는 다 있어요. 똥똥똥똥.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주의할 사항은 보셔야 돼요. 자, 형법상 결과적 가중권 미수 처벌 규정. 거기 형법상 동글뱅이 12번.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자, 12번 결과적 가중권 미수 처벌 규정 보겠습니다. 형법상 동글뱅이. 그 성폭력 처벌법상 동글뱅이 그래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12번이에요. 12번. 12번 나오죠? 예, 보겠습니다. 자, 원래 결과적 가중범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 가중범은 미수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실범은 이론상으로 미수가 나올 수 없어요. 미수가. 왜? 과실범은 무조건 결과범이에요. 결과 안 나오면 과실 아니거든요. 근데 결과 안 나오면 미수가 어디가 나와? 그래서
과실범은 미수는 이론상 어려워요. 자, 시험 문제 내겠습니다. 그러나 형법에는 과실범 미수가 몇 개 있다. OX. 죽었다 깨도 없다니까요.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겸손하게 해서 여러분 찍어버리면 가버리는 거예요. 과실범은 이론상, 형법상 싹 다 없어요. 네,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 과실범이 미수가 없듯이 우리 결과적 가정범은 뭐예요? 기본범죄, 고의, 중앙결과, 과실. 다른 말로 예견, 중요합니다. 예견 가능성이. 그리고 고의와 과실, 인과관계 4개죠. 고의, 과실,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요걸 해야 돼요. 인과관계 있다고 해서 결과적 가정범 안 됩니다. 예견 가능성까지 중앙결과.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결과적 가정범도 과실을 요건으로 해요. 그럼 과실이 미수가 없으니까 결과적 가정범도 당연히 미수가 없어야 되죠. 그러나 이건 이론이에요. 시험은요, 형법 종목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잘 봐야 돼요. 이론으로 물어봤는지, 판례로 물어봤는지, 법규정으로 물어봤는지 잘 봐야 돼요. 앞에를. 눈 덩글뱅이 뜨고. 그때 경황이 없거든요. 자, 형법상 결과적 가정범 미수 있다. 하나, 둘, 셋, 오. 몇 개? 넷. 외우셔야 됩니다. 넷. 쪼개면 8개예요. 쪼개서 나와요. 불러봐요. 인질 치사상태, 강도 치사상태, 해상 강도 치사상태, 현주 건조물 일수 별표 3개. 거기다 방화해보면 돌아버려요. 일수입니다. 일수. 물을 넘기는 거예요. 원래는 말이죠. 결과적 가정범 미수 불가능해요. 이걸 입법상 오류라고 보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잘못 껴버린 거예요. 무시하고. 그래도 외워야 돼. 형법상. 몇 개? 넷. 인질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해상강도치사상죄,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죄 그래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2개로 쪼개는 거지. 치사죄, 치상죄, 치사죄 그 8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4개지만 실제는 8. 그 다음에 성폭력 처벌법 봐봐. 특수강간치사상죄 미수 있다 없다?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 결과적 가정범은 가운데가 뭐자 들어가요? 새치미처럼 치 들어가요. 뭐요? 치 안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하나 있죠. 결과적 가정범. 시작. 연소죄 있습니다. 시작. 연소죄. 결과적 가정은 무조건 가운데 치 들어가요. 과실치사상죄만 빼고 치. 폭행치사상죄, 강간치사상죄, 항도치사상죄. 아시겠죠? 예. 연소죄가 하나가 있습니다. 연소죄. 자기 거 고의로 태우다가 과실로 연달아 타인 거 태워버린 거 연소죄. 유일하게 예, 정리를 잘 하셔야 돼. 그러면 시험이 이렇게 나오겠죠? 특수강간치사상죄 미수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게 입법고시 문제입니다. OX. 다시 한번. 특수강간치사상죄 미수는 형법상 미수 규정이 있다. 하나, 둘, 샷, X입니다. 성폭법입니다. 잘 하셔야 돼. 입법고시 문제. 들어와버려요. 잘 봐야 돼요. 진짜 이거 잘 봐야 된다고. 형법에 강도치사상죄와 특수강간치사상죄의 미수 규정은 형법에 있다. 이렇게. 하나는 형법이죠. 하나는 성폭법이란 말이에요. 성폭력처벌법. 이거 잘 하셔야 된다고. 알겠지? 특수강간치사상죄는 형법이 없어요. 알겠죠? 잘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비음모 선동선전. 네. 이걸 여러분들 가볍게 쳐야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비, 음모, 선동, 선전까지. 예비, 음모, 선동까지. 세 번째, 예비, 음모까지. 자, 이 2개만 처벌되는 거 있고요. 선동까지 처벌되는 거 있어요. 선동. 이렇게 예. 부추기 가지고 같이 하자 이거 끌어들이는 거예요. 선전.
합리화시키고 알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암기할 것이 이거예요. 예비 음모를 지나서 선동까지 처벌되는 범죄는 딱 하나 골라야 돼요. 시작. 폭발물 사용죄. 무조건 찍어야 돼요. 하나뿐이 없어요. 자, 예비 음모, 선동까지 처벌되는 범죄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하나예요. 폭발물 사용죄. 거기다 폭발성 물건 파일째 해놓고 웃고 있으면 뒤져버려. 틀려요. 큰일 나버려요. 폭발물 사용죄. 넘어갑니다. 그러면 선정까지 처벌되는 범죄는요. 내라는 채 2개하고 애환의 채 7개예요. 도합 9개입니다. 연엄을 암기하고 있다고요? 큰일 나버립니다. 이거 암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아닌 것을 암기해야 됩니다. 아닌 것을. 전시, 군수계약, 불이행죄. 그 다음에 중립명령 위반죄. 집합명령 위반죄죠. 부진정 부작위범. 집합. 여러분, 전시 군수계약 불이행죄는 애한의 죄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만 예비음모 선동까지 처벌 없어요. 하나만. 그러니까 이게 1번 타조로 나와요. 이거 안 보였다? 그러면 2개 찍으세요. 명령 위반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선정까지 처벌되지 않는 거, 그건 저기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비음모예요. 이 예비음모는 하셔야 됩니다. 강론에서 출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럼 봐봐. 이제 예비음모로 갔다. 예비음모에서도 우리가 국가적 법익은 딱 3개뿐이 없어. 딱 3개. 불러봐봐. 애국에 대한 사전죄. 이번에 우리 우크라이나 이근 대의라고 막 나오대요. 나 잘 모르는데. 애국에 대한 사전죄가 되냐 안 되냐 문제가 됐어요. 왜? 국가 대 국가 전투가 아니라요. 사전, 개인이 전투.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고 이렇게 러시아에다 전투. 이거. 예비음모 있어 없어? 있어.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불러봐. 도주 원조죄. 간수자 도주 원죄. 3개뿐이 없어. 애워야 된다니까. 알겠지? 국가적 법익 그러니까 그 많은 국가적 법익 예비음모는 딱 셋. 그러니까. 자, 사회적 법익 봐봐. 사회적 법익에 시험 잘 나온 거 수도 불통죄 별표 3개. 자, 음용수에 관한 죄야 먹는 물에 관한 죄. 수도 불통죄. 그거 잡아. 그 다음에 내가 아까 했지. 아까 뭘 했어 내가? 여기는 잡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론에서 잡아야 되니까. 자, 아까 여러 번 이야기했어. 공공신용에 관한 죄. 1번 뭐야? 통화에 관한 죄. 2번째 불러봐. 유가증권 플러스 우표. 여기까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이요. 5조도 여기까지 나와 있어. 내외 기통유문 유가증권 및 우표 인지 관한 죄까지 나와야 돼요. 이게 시험이 5조에 나와버리기 때문에. 요거 안 내요. 교수들 다 대가리 딴지 알아요. 요거네. 3번째 뭐냐? 문서. 4번째 뭐냐? 인정해. 자, 그러면 여기는 없어요. 자, 문서에 관한 죄는 예비음모 한 개도 없어. 인장도 없어. 있을 것 같지? 없다니까. 그래서 여기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 뭐예요? 통화? 위조 변조죄 있어요. 그리고 유가증권 및 우표 인지에 관한 죄는 딱 3개야. 그러니까 여기서만 가지고도 시험에 출제가 돼버려. 뭐? 유, 자, 인. 여러분 비밀로 하세요. 제 첫사랑 이름입니다. 그래서 외운 거예요. 이름이 누구라고? 유자인. 뭐라고? 불러봐.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여기는 무조건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자격모형 유가증권 작성죄.
인지, 우표, 위조변조죄. 이렇게. 요것은 암기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못 얻었어.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해야 돼. 허위, 유가증권, 여기 때문에 출제가 돼버려요.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유자인이요, 유자인. 유자인. 이제 마지막 개인적 법이. 자, 개인적 법이.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 살인죄 그러면 250조 1항만 기야. 근데 의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 개 죄야. 강도죄 그러면 그 10개가 이상이 들어가 버려요. 단순 강도, 특수 강도, 인질 강도. 엄청나. 여기도 마찬가지야. 6개야, 이렇게 6개. 그러면 살인죄에서 기본 범죄 뭐냐? 의에서 기본. 살인죄. 이거를 우리가 일명 뭐라고도 하죠? 형이 가중되는 건 뭐 있어요? 존속. 그리고 이 같이 처벌되는 것이 뭐예요? 위계 등 촉탁 승낙 살인죄. 그리고 이제 형이 깎여진 거 한번 봐보세요. 영아, 촉탁, 승낙. 그 다음에 자살, 교사, 방조죄.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관여죄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미숙, 여기는 예비 음모가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시험에 나와요. 살인의 죄에서 예비 없는 거 이거 형 감경되는 건 말이죠. 요거 없어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이 6개는 무엇은 다 있다? 미수는 있어요. 요걸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6개 전부 다 미수는 있어요. 자살 교사했다가 안 죽어버렸어. 그럼 미수예요. 잘하셔야 돼요. 왜? 3개. 아까 유자인하고 요 정도는 가야 돼. 그래서 살인의죄 6개가 있는데 싹 다 미수가 있다. 그러나 예비음모는 3개 있고 3개 없다.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강간과 추행의죄. 이게 신비한 놈이에요. 이거 최근에 들어갔어요. 강간과 추행의죄에서 예비음모 있습니다. 그럼 옆에다 써봐봐. 아닌 거 2개. 강제추행죄. 없어. 없다니까. 준강제추행죄. 없어. 2개 외우셔야 돼. 자, 우리가 강간과 추행의죄에 예비음모가 5개 규정이 돼 있다고. 2020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고. 근데 없는 거 불러봐. 강제 추행죄. 그 다음에 하나 더 불러봐. 이 2개. 잘하셔야 돼. 알겠지? 강간죄, 유사강간죄 다 있어. 중강간도 있어. 근데 강제추행, 이거 강제, 중강제추행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강도죄, 여기 시험이 나겠다. 강도죄도 예비 음모 있어요. 자, 우리가 제3범죄가 있잖아요. 절도와 강도죄 가야 돼요. 사기와 공갈의죄, 횡령과 배임의죄, 작물과 손괴의죄가 8개가 제3범죄가 있거든. 절도와 강도죄, 사기와 공갈의죄, 횡령과 배임의, 작물 손괴 중에서 예비 음모 있는 게 유일하게 강도죄예요. 강도. 그런데 옆에 시험이에요. 불러봐. 거기 중강도죄 별표 3개 시험 그대로 출제돼요. 판례니까. 여러분들 중강도죄 있죠? 예비죄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법 조문에 이렇게 나오거든.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자는 그렇게 나와. 그래서 중강도는 아니야. 여러분들 중강도 주체는 누가 저지른 거야? 절도가 그래. 뭐라고? 절도가. 애초부터 절도요, 그놈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중강도 하려고 말이지 칼 들고 다니는 거야.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 털려고. 그러다가 경찰관 부신검으로 잡혀버린 거예요. 칼이 있는 거야. 너 뭐 하려고 했어? 만약에 절도하다가 하면 이놈이 협박을 하고 다 무죄였어요. 왜? 절도가 이렇게 체포 면탈 목적이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폭행 협박한 거 중 절도만 이거 되기 때문에 아니야. 마지막 미수범 처벌 규정. 총칙은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것만 하고 또 쉽시다. 자, 총칙상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니까 이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미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1번, 2번, 3번. 25조, 26조, 20조. 잘하셔야 돼요. 형법상, 표제요, 강학상, 우리가 부를 때. 이 25조는 형법상 이렇게 나와요. 우리 법조문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중지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맞는 거? 판례도 중지범이라고 쓰지 중지미수가 안 나와요. 중지범. 알겠죠? 예비의 중지는 중지범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비 중지. 법조문대로요. 그 대신 우리가 부를 때 이거 뭐라고 부르니? 장애미수. 우리 교수들이 이론상 할 때. 그 다음에 뭐니? 중지미수. 그 다음에 뭐니? 불능미수. 그래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표제가 불능범이지 실제는 이거 불능미수를 말해요. 불능미수를. 위험성 있는 불능미수를 말하는 거지. 자,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총칙상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없죠? 25, 26, 27 넘어갑니다. 그거 꼭 해야 돼요. 가장 관대한 규정이 뭐예요? 중지미수. 중지미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렇게. 미수가 불가능한 경우 한번 봐볼게요. 거동범. 형법상 동글뱅이 있다. 원래 거동범은 이론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형법상 있다. 이게 시험이에요. 거동범이 형법상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 땡. 그래요. 주거침 거동범이 있어요. 320이죠. 그 다음에 진정 부작위범 별표 3개. 그 시험 그대로 출제됩니다. 우리가 진정 부작위범은 형법상 몇 개 있죠, 여러분? 진정 부작위범 형법상 몇 개 있죠? 5.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온 것이 또 진정 부작위범이 있거든요. 공중 위생법. 그죠? 그 다음 정신보건법. 이것까지도 요즘에 출제가 돼요. 판례니까요. 예. 그 형법상으로만 5개 있는 거죠. 그런데 진정 부작위범은 거동범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부작위만 있으면 범죄가 돼버려요. 이론상 나오기 어려워요. 그런데 2개 있습니다. 불러봐. 시작. 퇴집. 태급을 응치하고 집합명 위반죄 무조건 함께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거 그럼 불러봐. 진정 부작위범 미수. 이렇게 고시에서 많이 출제돼요. 그래,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거 진정 부작위범 미수 있습니다. 퇴집. 그 다음에 과실범 했고요. 결과적 가중범도 내가 했을 거예요. 결과적 가중범 미수 4개. 쪼개면 몇 개? 8. 자, 각측상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개인적 법익에 시험 잘 나온 게 뭐 있어요? 폭행죄 별표 3개입니다. 오른쪽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거 다 암기하고 있는데 무모한 도전입니다. 이거 무모한 도전이요. 이거 일부만 쓴 거예요. 그럼 다 외우고 있어요. 2문자 따갖고 미쳐버려요. 알겠죠? 없는 것을 외우셔야 된단 말이죠. 없는 것을. 자, 폭행죄 없습니다. 전속 폭행죄가. 근데 옆에다 써봐요. 협박죄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협박죄 판례 한번 해볼까요? 그거 전합 판례인데 뭔만 하면 기수입니까? 네? 인식만 하면 기수입니다. 해악의 내용을 인식만 하면.
그럼 미수 한번 해보세요. 도달하지 않았다. 지각하지 않았다. 세 개는 미수입니다. 이거 기수예요. 이게 전원합치 판례다라는 거지. 그래서 해악의 내용을 인식만 하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갖지 않다 하더라도 기수예요. 기수. 그리고 미수는 셋. 도달 안 됐다. 지각 안 됐다. 인식 못 했다. 애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재산죄 중 별표 3개예요. 잘하셔야 돼요. 강론에서 내가 분명히 나온다 했다. 재산죄 중에서 미수범 없는 거예요. 작물죄 대부분 하나만 해도 돼요. 원래 다 있어요. 절도와 강도죄, 사기와 공갈죄, 횡령과 배임죄. 거기다 쓰세요. 성계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별표 3개 해보세요. 성계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계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우리 경찰 시험에서 20문제 나올 때 2문제 나온 적이 있어. 총론에서 1문제, 강론에서 1문제. 성계죄 미수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성계죄는 무엇은 없죠? 과실 성계는 없어. 미수는 있다. 경제적 효용을 했다면 미수야. 아니, 기수. 뭐든 미수. 성계죄는 그럼 무엇이 없어? 작물죄 없어요. 그리고 옆에 3개가 있는데 그 3개 옆에 있는 것까지 해주면 너무 좋죠.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 대신 최소한 작물죄 하나. 도박죄 없어요. 미수 없어요. 도박은 뭐예요? 이럴 때면 포커라든지 화토라든지 나눠주면 기수예요. 도박에 착수한 때 기수가 돼버리거든요. 패만 돌렸다? 그럼 그대로 기수입니다. 미수 없어요. 2번 별표 3입니다. 문서에 관한 죄 중에서 미수 없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불러봐. 시작. 사문서 부정행사죄. 야, 돌아버려 이거. 그 미수에 관한 그 많은 범죄 중에 사문서 부정행사죄 없어. 그럼 무엇은 있어? 무엇은?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미수 있어요. 뭐라고? 공문서 부정행사죄. 공문서 부정행사죄. 자, 여러분 내가 한번 해볼게요. 판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남의 운전면허증을 갖다가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럼 스마트폰에 그 갤러리에 있겠죠? 가다가 경찰관이 신분증 확인을 합니다. 이미지 파일, 남의 운전면허증 찍어놨던 갤러리에 있는 거 보여줬죠? 공문서 부정행사죄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제한됩니다.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이 신분증 자체를 제시해야 됩니다. 자체. 그대로 출제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시라고 하는 것은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보여야 돼. 자체. 이게 제시인 거지. 너무 거 카메라 타인 거 찍어가지고 갤러리에 하고 해서 아니다. 예. 야, 사문서 부정행사죄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화죄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공지방 없어요. 국가적 법이게. 공지방 미수 없어요. 그 다음에 범인행죄하고 증거인멸죄 없고요. 의증무고 없어요. 뇌물죄 없어요.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 하고요. 예. 야, 일단 여러분들 오늘 너무 들어갔는가 모르겠는데, 여기서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론 원자행위라든지 원인에 있어 자율행위라든지 지금 안 한 게 교사사고라든지 이건 무조건 교사사고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인에 있어서 자율행위도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제 쉬어가지고 이제 2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원인에 있어서 자율행위 한번 봐보세요. 3번입니다. 3번에 여러분들 논점을 내가 해놨죠. 3번. 이론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논점을 보고 무슨 말인지 연결할 수 있다면 오늘 가도 시험 합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쉬었다가 와가지고 번호를 써볼게.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켰다. 그럼 여러분 바로 오늘 고득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한번 여쭤보려고 논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1번부터 6번까지를 여기다 적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저거 답인지 하고 그리고 판례로 일단 들어갈게요. 일단 예정이 사실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10분 쉬었다. 그리고 원자행위 이거 하나라도 보고, 그리고 주관적 정당화에서는 애우십시오. 불결에도 무죄지만 불행은 있다. 이것만 애우면 답은 맞아요. 그 4번에 무엇은 해도 불결에도 무죄지만 불이 뭐야? 주관적 정당화에서 불효설. 순수한 결과적 반가치는 무죄입니다. 무죄. 그리고 불능미수는 결과 반가치는 없지만 무엇은 있다? 행위 반가치는 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주관적 정당화에서 우연빵이 우연피난 맞을 수 있습니다. 애우셔야 됩니다. 애우셔야 돼요. 그래서 주관적 정당화에서를 결한 경우에가 보면은 주관적 정당화에서 불효설, 주관적 정당화에서 필요설 그래요. 그래서 주관적 정당화에서 불효설의 순수한 결과 반가치론하고 연결되는데 그건 무죄입니다. 무죄야 무죄. 왜? 상황만 있으면 무죄거든요. 이 법성초가. 그래서 불결에도 무죄다. 애우셔야 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못 해줘요. 이거 20-30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불효설하고 결과적 반가치는 자 무죄다. 그럼 기수는요? 기수범설하고 주관적 정당화설을 꼭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기수고요. 그리고 불능미수는요? 불능미수는 결과 반가치는 없어요. 결과가 나올 수 없으니까 미수겠죠. 그러나 행위 반가치 고의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능미수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시험에 어떻게 출제될 것 같아요? 불능미수 범설에 따르면 결과 반가치는 있다. 틀려버려요. 없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행위. 행위 반가치가 있다. 이걸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불법론을 해줄 수가 없어요. 결과 반가치론, 행위 반가치론. 그냥 나중에 이론 가면 그렇게 쉬울 수도 없어요. 결과가 나쁜 짓, 그래요. 이건 법익자 들어가고요. 행위가 나쁜 짓, 그럼 고의예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저는 이제 쉬었다가 들어와가지고 이따 원인에 있어서 자율행위를 여러분들 공부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판례 들어갈게요. 자, 우리 10분만 쉬도록 합시다. 오늘 여러분들 아무리 늦어도 5시 50분에 저는 끝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원래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45분에서 50분에 끝내요. 그 10분 쉬고 저는 무조건 맞춰요.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화장실 간다든지 뭐 전화한다든지. 예. 근데 오늘은 좀 오버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예.